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행평가 해야 될 거 안내해 드릴게요. 수행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학교 나왔을 때 보고서 작성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번 해봐야 그 수행평가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험이 어떻게 되는지, 실험에 대한 원리는 무엇인지 요거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3번 해보세요. 3번 한 다음에 각각 다 계산을 해보고 그거의 평균값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실제 할 때는 다시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력가속도라는 거는 아주 잘 알고 있죠. 근데 중력가속도가 우리 물체를 낙하할 때 빨라지게 만드는 것도 있고 물체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물체의 낙하를 통해서 중력가속도가 얼만큼인지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면 위에 높이 h만큼의 질량이 m인 물체 A가 놓여 있습니다. 얘를 가만히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겠죠. 아래로 떨어지는데 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집니다. 얼마만큼의 가속도로 떨어지냐면 중력 가속도만큼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를 분석하면 중력 가속도가 얼만큼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지금 중력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3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식이 뭐였었냐면 V는 V0 플러스 AT였습니다. 기억나나요? 두 번째 식 뭐였냐면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세 번째 식이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었어요. 자, 이 세 가지씩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물체 운동 분석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어떻게 쓰느냐? 자, 이동거리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2분의 1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 제곱 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건데요. 그럼 여기 상황에 대입해 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입할 수 있냐면, 자,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린 거니까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요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사라져요. 첫 번째 항은 사라지고요. 그리고 요 가속도가 지금 얼마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중력 가속도 G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S는 얼만큼이에요? 이동거리. 출발해서 바닥까지 이동했을 때까지 우리가 측정을 할 거거든요. 바닥에 탁 충돌할 때. 그러면 그 요거는 H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대로 한번 써봅시다. H는 V0 0이니까 다 날라갔고요. 2분의 1의 G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변수가 몇 개냐면 3개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G예요. 그러면 두 가지 요소를 알고 있으면 G를 구할 수 있다. 그럼 G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G는 어떻게 되나요? T 제곱분의 EH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리는데요. 높이 H인 곳에서 측정하면 되겠죠. 뭘로 측정하면 되겠어요? 줄자로 내가 떨어뜨릴 물체의 높이를 재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높이 측정하시고요. 물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래서 내가 실험한 값을 대입하면 중력 가속도가 나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이론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높이를 측정하는 거는 줄자로 하면 되겠죠. 시간을 측정하는 거는 스탑워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물체를 딱 떨어뜨리는 순간 스탑워치를 눌러야 될 거고,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 스탑워치를 눌러야 될 거예요. 옆에서 봐줘도 되고, 도움을 받아서 해도 되고, 혼자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오차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내가 탁 놓는 순간 누르는 건 쉬워요. 근데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 타이머를 멈춰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특수한 장치를 써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프레임이 있는데요. 여기서 적외선을 뿅 쏴줘요. 그래서 반대편을 하는데 물체를 가만히 냅뒀다가 쑥 떨어뜨리면 요 적외선이 다 끊기겠죠. 끊기고 이 밑에도 그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도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이 밑에 장치를 통과할 때 시간을 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자, 그리고 높이를 측정할 때 실제로 공이 바닥에 딱 충돌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탁 충돌할 거예요. 충돌할 때 이 아랫면이 충돌하죠. 아랫면이 충돌하니까 높이를 잴 때 공의 아랫면을 재야 돼요. 만약에 공의 중간면을 쟀다 라고 하면 조금 더 큰 높이가 측정이 되니까 공의 아랫면과 바닥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준을 공의 아랫면으로 잡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만약에 내가 공의 윗면으로부터 측정했다 그러면 충돌할 때도 공의 윗면까지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공의 크기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아랫면을 기준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높이 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줄자 갖고서 측정하면 되고요. 아니면 줄자가 없으면 벽에다가 바싹 붙인 다음에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측정하면 좋겠는가? 선생님이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시간 측정 방법, 요겁니다. 요거 보니까 지금 말이 달리고 있는 건데요. 옛날에 영화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로 찍은 필름을 연속으로 이어 붙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동영상은요, 사진을 여러 장을 빠르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얼마나 빨리 넘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영상이 좀 부드럽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영화 특유의 느낌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 처음에 영화 만들 때는 필름을 썼거든요. 필름을 쓰니까 1초에 보여주는 화면이 너무 많으면 필름 소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옛날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필름이 이만한 둥그런 큰 통에 이거 매지도 못해서 삼각대 큰 거에다가 해서 촬영하는 거 뭐 옛날 영상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름이 굉장히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1초에 몇 장을 찍을 거냐라는 거를 정할 때 많이 쓸 수가 없었어요. 자, 1초에 몇 장 찍을 거냐라고 하는 걸 FPS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 한 장, 요거 한 장, 요거 한 장, 각각 한 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프레임 퍼 세컨드 해서 1초에 몇 장 지나가느냐 FPS라고 불렀어요. 그럼 24fps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1초에 사진을 24장 찍어서 그거를 1초에 재생할 때도 마찬가지로 24장 틀어주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인다, 요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럼 24장 연속으로 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 그렇다고 봐요. 근데 60fps라는 것도 본 적 있고요. 여러분들 게임할 때 144fps라는 것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슈팅 게임 같은 거 하면 이게 프레임이 높을수록 더 자연스럽게 보여요. 인간이 뭐 24프레임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건 144 돼도 여러분들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24 정도 되면 볼만하다. 144 되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같은 경우는 구분이 가능하다. 60 정도 되면 매우 매끄럽게 보인다. 우리가 많이 보는 건요, 30프레임 정도 됩니다. 30프레임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텔레비전에서 30프레임을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 전기가 60Hz거든요. 1초에 60번 진동해요. 그때 그 타이밍 맞춰서 쓸 수 있게끔 30프레임으로 돼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50Hz 전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1초에 50번 교류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25Hz를 많이 씁니다. 영화에서는 24 정도 씁니다. 여기 24가 숫자가 적절하잖아요. 12의 2배. 그러니까 약수가 많아서 이걸 중간에 빼고 다른 거랑 합치고 이럴 때 좀 유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1초에 몇 장 찍느냐라는데 이게 기본으로는 30프레임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조절도 할 수 있거든요. 60프레임으로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이제 세팅이 다르게 돼 있는 사람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통 30프레임이에요. 그래서 30프레임짜리 동영상을 녹화할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공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 녹화를 하는데, 공이 떨어지는데, 첫 장면에서 찍혔어요. 두 번째 장면에서 찍혔어요. 짝, 짝, 짝 찍혔어요. 그래서 바닥에 충돌합니다. 그러면 요거 한 프레임 지나갈 때 1초에 30장 찍었으니까 30분의 1초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지나갔으니까 또 30분의 1초 지난 거예요. 또 30분의 1초 지났고요. 또 30분의 1초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됐으니까 낙하 시간은 얼마? 30분의 4초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자로 이 높이가 얼만큼인지 재면 높이 알아냈고 시간 알아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식에 대입해서 중력 가속도가 얼마인지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교무실에서 해봤습니다. 먼저 높이를 재볼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재니까 1.22m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떨어뜨릴 건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쟀던 데랑 조금 틈이 보이는데 사실 카메라 각도상 이렇게 틈이 보이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 선상에서 공의 아랫면이 있도록 선생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을 떨어뜨렸어요. 이런 동영상을 찍고요. 이제 찍었으니까 핸드폰에서 분석할 거예요. 자, 분석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뭐 애플 거 쓰는 사람도 있고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애플 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앱스토어 들어가셔서요. 프레임 플레이어라는 앱을 하나 다운 받으세요. 얘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볼 수 있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원리는 비슷하니까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프레임 플레이어에서 이제 아까 그 동영상을 불러옵니다. 이미 찍었던 동영상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불러오고요. 자, 재생을 시켰습니다. 쭉 재생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공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생님이 적당한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한 프레임씩 넘어가요. 지금 보면 여기에 30.004 fps라고 나오죠? 30프레임 per sec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프레임이 나와 있죠. 316 프레임이래요. 자, 그러면 띡띡띡띡 해서 내가 언제 떨어뜨리지? 하고 보니까 다시 뒤로 345에서 떨어뜨리네요. 346, 7, 8, 9 쭉쭉쭉쭉 그래서 360일 때 부딪혔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떨어뜨리는 게 345부터 떨어뜨려서 6, 7, 8, 9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345에서 출발해서 360일 때까지 이렇게 낙하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345, 그 다음에 346,
쭉쭉쭉 가서 360까지 갔으니까 몇 프레임 지나간 거예요? 15프레임 지나간 거죠. 15프레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낙하한 시간은 얼만큼이냐면 1초에 30개 찍는데 그 중에 15개 간 거죠. 이만큼. 30분에 15세크만큼 낙하했다. 그리고 높이는 아까 줄자로 재보니까 1.22m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잴 때 센티미터로 보통 많이 재잖아요. 근데 물리에서 계산할 때는 늘 미터 단위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공식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중력가스도 G는 얼만큼이냐면 아까 EH 나누기 T의 제곱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수치를 넣는 거예요. 2 곱하기 1.22m 나누기 30분의 15세크니까 그냥 2분의 1 세크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산기 쓰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딱 떨어지네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2분의 1 세크의 제곱 단위 따로 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2.44 나누기 4분의 1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2.44 곱하기 4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 9.76 되겠습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9.8m per sec 제곱 정도 나오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낙하하는 물체를 가지고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낙하하는 높이 그리고 시간 알고 있으면 중력 가속도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짧은 거리에서 지금 테니스 공을 떨어뜨렸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테니스 공이 아니고 아주 가벼운 볼풀공 같은 거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면요. 지금 공기저항은 비슷하게 봤는데 테니스 공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공기저항 요소가 작아요. 여러분들이 좀 묵직한 공을 떨어뜨려야지 공기저항 요소가 작아지기 때문에 너무 가벼운 걸 떨어뜨리면 조금 오차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시는데 여러 가지 공을 해보셔도 좋고요. 공을 바꿔서 해본다. 혹은 높이를 좀 바꿔본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험을 한 3번 해보세요. 3번 한 다음에 3번 각각 계산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중력 높이 얼마, 떨어진 시간 얼마 해서 중력 가속도 계산하시고, 두 번째 실험 또 하셔서 시간, 높이 재서 또 중력 가속도 계산하시고, 세 번째 실험에서 또 계산하시고, 그래서 3번을 해보는 거예요. 3번을 해보되 3번의 조건을 조금 달리 해주는 거예요. 높이 다르게 하면 당연히 시간 따라서 달라지겠죠. 높이 다양하게 해보고 물건을 좀 바꿔보고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신 다음에 계산을 해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 아니고요. 오늘은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쓰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안드로이드에도 프레임 플레이어라는 게 이렇게 생긴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플 다운 받으셔서 플레이스토어에서 한번 열면 이제 맨 위에 1번 셀렉트 비디오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어디에서 선택할 건지 갤러리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찍은 동영상 열어주시고요. 맨 밑에 보면 뭐 저거 설정하라 그러는데 맨 밑에 스타트 누르시면 됩니다. 자, 뭐 설명이 쭉 나오고요. 뭐 틱톡 광고도 나옵니다. 광고는 닫아주시고, 자, 재생을 누르고 쭉 가다가 마찬가지로 일시정지 눌러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 왼쪽 버튼이 있는데 여기 한 칸씩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에 있는 게 참 안타까운 게 몇 프레임이 숫자로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번 눌렀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한 프레임 넘어가다 떨어뜨렸구나. 다시 뒤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순간
떨어뜨려서 한 칸 내려온 거 아니고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재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손을 탁 놓는 프레임이 하나 있을 거예요. 놓는 그 순간 프레임부터 조금 내려온 거. 그게 첫 번째 1, 2, 3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내가 어떻게 언제 떨어뜨리나. 그럼 여기부터 떨어뜨리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에서 충돌하네요. 그래서 15프레임 이동했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몇 프레임 동안 떨어졌는가, 우리가 동영상을 찍을 때는 30프레임씩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애플도 되고요. 애플이 조금 더 어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뭐 동영상 편집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옮긴 다음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한 프레임씩 딱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떤 방식을 하든 상관없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등가속도 운동방정식으로부터 이런 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를 알기 위해서 높이를 측정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실험을 통해서 하는데,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핸드폰 동영상을 활용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실험을 해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문지에다가 여러분들 실험 결과를 등록할 수 있게 할게요. 자, 수행평가는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요. 선생님이 줄 테니까 그걸 만들어내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이제 등교하면 선생님이 수행평가 예시안을 드릴 거예요. 거기 그 부분들 공부하셔서 수행평가 때 하시면 되고요. 계산도 시킬 거예요. 계산도 시킬 건데, 여러분들이 실험한 값을 하면 손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나타날 것 같아요. 소수점 몇째짜리 나오고 분수 복잡하게 나오고 이러면.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 값을 줄게요. 그래서 이제 각 반마다 다르게 줄 거예요. 각 반마다 다르게 줘서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나중에 보고 이랬을 때 유리함 불리함이 없도록 값을 다르게 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중력가속도가 얼마인 것까지 계산하는 방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9.76이라는 값을 구했는데요.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중력가속도가 예를 들어 실제 값이 9.8m/s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은 얼만큼의 오차를 갖게 된 거예요? 실제 값하고 선생님이 측정한 값하고 다르잖아요. 그 오차가 조금 있는 건데 얼만큼 오차가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차, 우리가 이제 에러라고 부르죠. 요건 얼만큼이냐면요, 참값. 참값에서 측정값 빼기 참값,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오차가 있다 그러면 얼만큼 있는 건데, 잠깐, 오차율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좀 지워 볼게요. 이만큼 이렇게 하면 요거는 뭐냐면요, 그냥 오차죠. 오차가 얼마다 인데 오차율은 몇 퍼센트니까 원래 참값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해서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구한 게 9.76 나왔어요. 근데 참값을 9.8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하기 10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선생님도 계산기 두드려 계산기 해보니까 선생님은 마이너스 0.408인데 반올림해서 41이라고 할게요. 0.41% 정도 오차가 나왔습니다. 매우 적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잘 나왔다고? 좀 의심스럽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고 오차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